자, 안녕하세요. 5월 17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이 고점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완만하게 조금 떨어진 게 전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갖고 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버티면 고점에서 버티네라는 인식 때문에 아주 긍정적일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나오는 내용 보면 최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혔죠? 뭐 엄청 크게 잡힌 건 아니더라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둔화세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잡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왔다? 미국 뉴욕 연은 총재가 이 물가 둔화는 긍정적이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야기한 거,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우선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으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도 아직 2%로 목표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확신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조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다? 물가가 2%로 잡히는 모습이 조금 더 몇 달 더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나올 각종 지표가 긍정적이라면 여기에 맞춰서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도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좋다면 또 실망감 때문에 꿈틀꿈틀꿈틀 횡보세로 현재 구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확률로 보면 이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제 어제보단 조금 빠지긴 했어요. 몇 프로 갔다? 67%.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걸 넘어서 이제 7월 달에도 FOMC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요거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시는 이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겠구나 정도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9.23달러로 플러스 0.76%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이 보면 좋을 만한 개별적인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자, 일단 AI 테마 놓칠 수 없죠. 이 애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성장성이 꺾이면서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AI에 대해서 유럽의 연구소를 두고 연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하락 대부분 만회시키는 이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선 살펴볼 수 있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계속해서 지을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들어갈 AI 칩 다음 주에 출시해가지고 확실하게 어차피 매출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순간 규모의 경제가 또 한번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요거 기대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산 자체는 다 TSMC가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설계비 이상으로 이제 뽑히기만 하더라도 계속 연구 개발하는데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메모리 말고도 빈메모리 쪽, 이런 비메모리 말고도 이 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이 연구개발 R&D부터 시작해서 시설 투자 확대한다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서 설계 관련 테마부터 시작해서 장비, 소재, 부품 싹 지금 올라갈 예정이다라는 거. 뭐 이미 어느 정도 반응을 하긴 했죠. 근데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대장이 테슬라인데 드디어 이 독일 쪽에 공장 확장한 요게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진출의 테슬라가 이제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요거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깔리긴 했는데 필요 이상으로 더욱더 많이 공급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역시도 테슬라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면 낼수록 중국의 압박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완화시켜줄수록
이 서방 진영의 전기차 테마가 쭉 한번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한국의 전기차는 중국보단 서방 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 대리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전기차 말고도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꼼수 부리는 거 막으려고 우회 수출 차단 관련해서도 관세 매긴다 이야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은 원래 한국이 이제 제일 많이 떠올랐다가 중국에 이걸 뺏겼기 때문에 기술력은 그렇게까지 뒤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중국의 압박이 이렇게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사 이익으로 한국이 그 다음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되게 좋은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국을 계속 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중국 석도 강판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다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한국계 더 잘 팔리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철강이랑 석유화학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뭐냐 하면 특히나 철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건설 쪽으로 키우고 제조업을 키우는 데 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웬만큼 성장한 기업, 국가들 여기에는 제철소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어느 정도 수입을 받아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국 생산 아니면 연결 국가 생산 이게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이 해외에 철강을 못 판다라고 하더라도 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자국에서 혹은 EU 내에서 생산한 이 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면 요거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저가로 그 이외의 지역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는 한국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과는 비교해가지고 한국에게 굉장히 악재다. 요거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다만 그런 만큼 국내 이 내수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제조업 입장에서는 어, 원자재 기업은 힘들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원가율이 싸질 계기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나쁠 건 없겠네. 아니, 오히려 좋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갈라서 보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여행 쪽으로 굉장히 이 한국이 활성화가 되는 많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가항공, 여름철 항공 특가 경쟁까지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최대 실적 이어간다 얘기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 말고도 한국으로 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카지노, 면세점, 호텔 등등등 이런 쪽까지 같이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 관련해서 이 K컬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판매량도 꾸준하게 급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내용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관련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어, 괜찮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조심을 하시면 좋을 부분이 뭐냐 하면 라니냐라고 해서 추워진다라는 내용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추워지는 우선 지역이 북미 쪽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야, 그쪽이 이 옥수수를 비롯해 가지고 곡물 최대 생산 이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겠네. 그러면 어느 순간 야, 곡물 가격 좀 올라갈 수 있겠다. 해서 벌써 천연가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곡물 가격 올라가는 게 선물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원가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겠네. 한국 식품 기업 이러한 부분 영향 크게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사료같이 원가 전가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더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00만 원에 10만 원 남기는 것보다 같은 제품을 파는 건데 똑같은 양을 파는 건데 150만 원에 15만 원을 남기면 훨씬 회사 입장에선 수익이 커지는 거니까요. 농가 부담은 커지지만 결국에 이렇게 돈 버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만 농가 부담은 커지지만 결국에 이렇게 돈 버는 회사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1.9만 달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독자 1.9만 명 기념 플러스 6월 달까지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이번에도 이전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 종목 분석을 찍을 예정이거든요. 한 분당 최대 2종목까지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요. 제가 모든 댓글 참고해서 이벤트 영상으로 따로 분석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며 구독자 2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격적으로 추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시장의 뉴스를 검색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악재 아닌가 하는 것들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재가 진짜였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쭉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까지 큰 걱정이 없는 부분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현재 위치에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뉴스를 검색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두산이 SMR 쪽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한 기업이 있죠. 뭐? 뉴스케일 파워. 그래서 두산은 향후 뉴스케일 파워가 SMR을 건설을 지을 때 주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하기로 그에 대한 대가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케일 파워가 공매도 투자자인 아이스버그 리서치의 보고서 때문에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가격으로는 10% 이상 하락하는 게 이 내용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외에 좀 디테일한 기사를 보려고 했더니 이게 유료 기사라 보진 못했고 그냥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증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허구이기 때문에 향후 잘 안 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버그 리서치는 실제로 이 이야기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하락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발표한 것도 함께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정말로 큰 악재였다면 두산 입장에서도 큰 타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두산은 여기 말고도 SMR 관련해서 투자를 다른 기업 몇몇 군데에 한 걸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두산이 하려는 게 뭡니까? SMR의 파운드리. 너희가 만들고 싶어? 설계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거 주기기 그대로 제작해서 납품해 줄게.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조 원 이상 공장에만 돈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 확실하게 레퍼런스만 쌓이면은 굳이 뉴스케일 파워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 이렇게 신뢰가 될 수 있는 공장이 몇 없기 때문에 점유율은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사람 심리를 안 좋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뭐다? 그렇게까지 향후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큰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뉴스케일 파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SMR은 계속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의 주체만 달라지면 그만이다라고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직 완벽하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관련 리서치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명한 내용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 건 뭐다?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게 정부의 인증이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인증에 대해서 이들이 해명한 내용을 보면 23년에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과 동일한 내년 7월 또는 그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조금 더 용량이 큰 거에 대한 이것도 지금 성공적인 검토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지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없기에
투명하게 우리가 공개한 내용 요거 참고하셔라. 그러면 여러분, 야, 이게 잘 어필되고 그리고 기술 검증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방향성 잡힐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죽겠는데 라는 부분 이제 보여지면서 SMR이 반대로 살아나는 이 뉴스케이퍼가 살아나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두산 입장에서 그때는 원래 잘 되는 거 잘 되겠구나. 그땐 다시 한번 또 원래 방향대로 갈 가능성 높다.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뭐 그렇게까지 나쁜 내용은 현재 아니다라는 걸 이번 뉴스를 통해서 체크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일정이 뭐냐? 6월에 있을 체코원전 경쟁 본격 시작. 요거 7월에 결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상 진행하고 있는 폴란드 원전. 그리고 요거 끝나면 이제 그 다음 또 수주전 계속 있습니다. 이 중동부터 시작해서 말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요거까지 여러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수급을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된다. 외국인 마이너스 나오면 쉬어가는 순간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최근에 계속 차트적으로 말씀드렸던 구간이 뭐죠? 일단 볼린저 밴드 상단을 바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1선이랑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노려보도록 하자. 그러면 11선 약간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이탈 안 하면 현재 추세에서 꺾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11선 확고하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거 완벽하게 좀 이탈되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보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수급이 괜찮으면 더욱더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추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올라가면 어디 구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다. 2만 원 아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저점에서의 이 익절에 대한 물량도 있겠지만 위에서 물린 물량이 정리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 보다 더 수월하게 위에 돌파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게 그리고 이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추세 무너지지 않는다면 보고 있다가 여기 가까워지면은 매도 물량 나온지 보고 수급이 소화하면 한 번 더 가는 거고, 소화를 못하면 거기가 고점이구나 라는 마인드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 싹 한번 봤는데 요걸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원전 관련해서 SMR 이야기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엔 해결 가능한 부분이다. 두 번째, 체코와 폴란드 이 일정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 주목해서 꾸준하게 보도록 하고, 수급은 외국인, 차트는 11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갑자기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르게 올라가는 거 노려보도록 하자.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 잠깐 멈칫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만 원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구간에서 잠깐 쉬어갈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또 수급이 괜찮으면 물량을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어느 순간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겠네.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데, 종목을 보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1.9만 달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독자 1.9만 명 기념 플러스 6월 달까지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이번에도 이전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 종목 분석을 찍을 예정이거든요. 한 분당 최대 2종목까지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요, 제가 모든 댓글 참고해서 이벤트 영상으로 따로 분석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며 구독자 2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